조심해요, 친구.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사냥개가 도와드릴게요. 놀이시설을 함부로 두드리지 말아주세요. 좋은 꿈 뽑기 내가 왔다.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민감한 주제는 사절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지니 인간성도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자네, 그런 거였군. 틀림없이 깜짝 카메라를 찍고 있겠지. 저 건물 위층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네의 선행을 촬영하는 거지. 내 말이 들렸나? 하여간 젊은이들은 온종일 허튼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진정한 연극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찍을 수 있다네. 재밌는 연극이 곧 시작될 거예요, 어르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꿈에서 어디로 가야 죽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가 또 나타났군. 충고 하나 하지. 자네의 생각이 비범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죽음? 그건 뻔한 소재가 된 지 오래지. 심지어 난 닥터 에드워드에게 그걸 산 적이 있네. 글쎄, 익명의 기부품이라고 하는데 설명만 번지르르 할 뿐 정말이지 최악이더군. 효과가 영 말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이 내 배에 칼을 꽂았고, 그 다음엔 고층 건물과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지. 그리고는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만 들었네. 너무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속을 개울 뻔했지. 그게 다인가요? 그럼 또 뭐가 있겠나? 페나콘이 영화 산업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들은 이런 걸 아방가르드 예술이라 칭하더군. 우습지 않나? 그렇긴 하네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 이 설명은 그 기억의 영역에 밈과 흡사하지만 고층 건물과 불빛은 죽음과 관련이 없을 텐데 아마 유언비어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꿈방울이겠지.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화합의 영향이 시작된 걸까? 세상이 어수선해지니 인간성도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은하의 미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 공연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정말 예쁜 보석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왜 낯선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전 좋은 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상냥하시네요. 그럼 사양 않고 받을게요. 감사해요, 처음 뵙는 선생님.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세요. 그럴게요. 참, 뭐 하나만 물어도 될까요? 혹시 죽음에 관한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죽음이요? 왠지 공포가 느껴지는 단어네요. 좋은 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실은 제가 신문사 기자인데 페나콘이 괴담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원래 괴담이란 게 끔찍할수록 주목받기 마련이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단순한 소문도 괜찮다면
죽음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현실 속 호텔에서 잠든 손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대요.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였는데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가족이 손님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시페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정신이 꿈속에서 죽었을 때 현실의 육체에 일어날 법한 반응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의식을 되찾았다는 말만 없다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의 목소리가 버거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은하의 미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 공연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술에 취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꿈이 없으면 걱정도 가라앉네. 아무래도 난 시인이 될 몸이야. 네? 이걸 제게 준다고요? 이런 곳에서도 친절맨이 되고픈 사람이 있다니. 아니면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솔글래드만 있다면 충분해요. 이게 꿈세계의 진리 아닌가요? 솔글레드를 적게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친구. 아,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솔글래드의 악마를 만나보고 싶거든요. 솔글레드의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건 바로 목이 아주 거대한 해마예요. 듣자니 주정뱅이 중에서도 특히 만추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머저리 앞에 잘 나타난대요. 우와, 정말 흥미롭죠. 흥미롭긴 하네요. 감사해요. 가족의 이론이 들으면 누구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진짜 이제는 내 머리를 증거로 내버리고 싶을 지경이군. 술에 취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꿈이 없으면 걱정도 가라앉네. 아무래도 난 시인이 될 몸이야. 꿈에선 당도 100%로 마셔야지. 조심해요, 친구.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사냥개가 도와드릴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텔에 연락해 강제로 깨워달라고 전해드리죠. 괜찮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사냥개 가문을 찾아주세요. 아, 마침 도움이 필요한 참이었는데 혹시 페나콘이 최고의 사냥개로서 최근 미립국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미립국자? 페나콘이 미립국자가 있을 리가요.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래요. 가족은 역시 컴퍼니에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을 작정이군. 괜한 소리만 했어. 조심해요, 친구.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사냥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꼭 뽑고 말겠어.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민감한 주제는 사절입니다. 부자일수록 꿈에서 더 사치를 부리긴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먼저 돈을 건네는 건 처음 보네요. 당신도 황금옷을 나눠주는 왕자가 되어 불길 속에서 나부로 된 심장을 녹이고 싶은 건가요?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왕자는 무슨? 난 그저 이 보석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열고 싶을 뿐이야. 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접점이 있었던 적이 있어? 아, 호기심 많으신 분이 또 오셨네요. 말도 마세요. 제가 입사할 때 제일 취재하고 싶었던 소재인데 국장님 때문에 마음을 접었죠. 그 국장님이 뭐라고 설득했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근거 없는 도시 전설을 보도하면 삼류 신문서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생일날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부는데 악몽의 유령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기이한 이야기네.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민감한 주제는 사절입니다.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 미안, 내 뒤쪽에 뭔가를 보는 줄 알았어. 이건 날 위한 선물? 확실한 거야? 작은 성이지만 받아줘.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다니.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아닌 나한테. 정말 고마워. 복 받을 거야. 진정해, 친구.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럼 그렇지. 뭐가 궁금한데? 우리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둘 다 아니야. 혹시 꿈 세계에서 죽음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아버지는 꿈속이라 해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방심하지 말라고 하셨어. 지능 기계인 아버지의 꿈 여정 방식은 유기 생명체와 완전히 달라. 정말 위험이 생겼을 때 꿈 세계에서 날 지켜줄 방법이 없지. 이런 부분마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다니. 정말 아이러니해. 친구, 긍정적으로 생각해. 금은 언젠간 빛나기 마련이니. 소이글레드의 악마, 꿈속의 위험, 악몽의 유령. 가족이 약속한 좋은 꿈속에서 죽음이 흥미로운 주제란 건 분명해. 근거 없는 소문은 많지만 내게 유용한 단서는 벌써 주머니가 거의 비어가네. 마지막 행운아가 내게 깜짝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고.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 미안, 내 뒤쪽에 뭔가를 보는 줄 알았어. 놀이시설을 함부로 내가 전에 너희 치가냐 사람은 매노란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여간 수상 쫓다니까. 여기저기 킁킁대며 싸돌아다니는 꼴이라니. 죽음의 피비린내가 그렇게 좋아? 공작새? 너였군, 가면의 우인. 로빈 씨가 죽은 후 텔레비전에 나타난 대역이 너라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으휴, 내가 직접적인 힌트까지 줬건만. 벙어리랑 친구를 맺으라. 봐, 이렇게 간단한 걸. 결국에 일을 망친 건 둘째치고 괜히 너까지 휘말리게 됐잖아. 벙어리와 친구를 맺으랬더니 네가 벙어리가 되면 어떡해? 하여간 호의를 몰라준다니까. 무슨 뜻이야? 그건 네가 더 잘할 텐데. 노래할 수 없는 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게 누구더라? 바로 너잖아, 공작새. 그게 아니라 벙어리가 무슨 뜻이지? 알면서 묻기는. 너도 곧 그녀처럼 영원히 말을 못하게 된다는 소리지. 근데 어쩌면 잘 된 일일지도 몰라. 왜냐면 내가 곧 진실에 닿게 될 테니까. 그렇지? 뭐? 우인, 내가 왜 이런 낡은 주머니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싸구려 보석을 나눠준 줄 알아?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내 처지가 곤란할수록 널 유인해낼 수 있을 테니까. 널 한참이나 기다렸다고. 내 노력을 봐서라도 대답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페나코니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다며. 내가 이뤄줄게. 대신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그때 나보고 찾아가라던 벙어리가 정말 로빈 씨 맞아? 만약 아니라면? 고마워. 그 말이 반갑기는 처음이네. 제법이네. 내가 널 과소평가했나봐. 그런데 안다고 해서 어쩔 건데? 뭐 알려줄게. 사실 벙어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2명이었어. 하지만 로빈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페나코니에 있긴 하지만 네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야. 우인, 이제야 확신할 수 있겠어.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어긋난 적 없이 말이야. 지금 나한테 부족한 건 2가지야. 진실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그걸 밝혀낼 방법이지. 행복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허풍 타임이잖아.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지. 난 여러 가지 단서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거면 충분해. 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시스템 시간으로 17, 아니 16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어. 정말 시스템 시간으로 16시간이면 충분해? 그럼 내가 불을 더 지펴줄게. 자, 받아. 내 소중한 상호 확증 파괴 버튼이야. 내게도 똑같은 버튼이 있지. 우리 둘 중 누군가 이걸 누르는 순간 상대방은 바로 페나코니와 함께 폭발하게 돼. 페나코니를 장악하는 게 컴퍼니의 정말 절실한 일이라면 판을 뒤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니까. 컴퍼니의 특기잖아, 안 그래?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면 그걸 누르도록 해. 물론 나한테 연락해도 돼. 고스피스인 셈 치라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아무래도 가족인 네 말을 믿지 않았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나한테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네 제안은 거절할게. 네 그 장난감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 아, 덧붙이자면 나도 네가 말한 또 다른 벙어리를 찾아갈 생각 없어. 그 사람이 아직 페나코니에 있다는 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지만 말이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가족을 와해시키기 위한 엄청난 공연을 준비하겠어. 클라이맥스에 다다라서 높은 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깨어나면 말 없는 자도 다시 입을 열게 되겠지. 그 순간이 되면 버튼을 누르고 폭죽을 터뜨려서 날 즐겁게 해줘. 그럼 또 보자고, 우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네. 뭐 그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절대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돌아왔군 35호. 어때? 호신 부족은 마음에 드나? 1년 번호도 호신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나? 닥치라고 치가냐이 하이에나 녀석. 어디서 허락 없이 입을 나불거려. 그 검은 양복 무리가 쉬쉬하는 탓에 네가 무슨 수로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난 네가 행운하라고 생각해 널 샀다. 앞으로 너와 네 이웃은 전부 내 자산이지. 알아듣겠나? 첫 번째 명령을 내리지. 아주 간단할 거야. 나는 널 제외하고도 34명의 노예를 사들였다. 그들과 이틀간 게임을 펼치고 살아남아 네 가치를 증명해내라. 미쳤군. 물건을 테스트해보는 것뿐이지. 돈 낭비라는 생각 안 들어? 내겐 차고 넘치는 게 돈이다, 이 금빛 털뭉치야. 너처럼 버릇없는 내숭이는 이 은하계 노예시장에 널렸어. 하지만 너에겐 반반한 얼굴이 있지. 그래서 많은 손님이 허약하고 말라빠진 너에게 돈을 건 거다. 이만 가봐. 이 주인님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얼마나 썼지? 뭐? 내 가격 말이야. 날 사려고 얼마를 썼어? 그게 궁금한가? 알려주지. 정확히 60탄바에 샀네. 너와 내기를 하지. 60의 절반인 30탄바. 내가 살아 돌아오면 그 돈을 내게 줘. 내기할 수 있겠어? 나와 내기를 하겠다는 거냐? 싹수가 제법이군.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어이, 네가 노예라는 걸 명심해. 너에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넌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잡혀 버려질 수 있는 칩일 뿐이지. 주인을 위해 더 많은 칩을 따오지 못하겠다면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마. 뭐 아니면 도다. 절대 날 망신시키지 말라고. 행운아. 갤러거, 여긴 어쩐 일이야? 오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이지. 혹시 지금 시간 돼? 시오반? 오늘은 종일 한가해. 모두 나쁜 꿈바에 온 걸 환영해. 메뉴에 있는 음료는 뭐든 시킬 수 있어. 단 하나, 솔글렛만 빼고 말이지. 여긴 그런 시시한 음료 따윈 취급 안 하거든. 또 우리 바는 기쁨만 팔아. 이곳에서만큼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길 바랄게. 뭘 마실래? 내가 내올게. 저길 봐. 서발 씨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언니야. 서벌 씨가 누군데? 나한테 소개 좀 해줄래? 다 들었나 봐. 장난은 그쯤에 오늘은 수고스럽지 않게 내가 직접 제조하지. 나이가 들어서 가끔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밥 벌어먹던 실력까지 잊어버릴 지경이야. 음료 제조에 필요한 재료는 어디 있지? 나 저기 바 아래쪽에 있어. 멀리서 온 손님들인데 특별한 음료를 제조해야 하지 않겠어? 그럴 생각이야. 친구들, 한 가지만 부탁하지. 바 안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져와줘. 사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니 적당한 마실거리를 만들어줄게. 맞춤형 노알콜로 말이야. 아니요. 쓸 수 있는 재료는 전부 매대에 있지 않나요? 여긴 꿈세계야, 귀여운 아가씨.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마실 수 있지. 평온함, 굶주림, 막막함, 권태감. 어떤 것이든 쉽게 구할 수 있어. 날
귀여운 아가씨라고 불렀어. 현실 속 음료 제조도 단순히 음료와 재료의 배합이 아니네. 음료 제조가는 바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또 자신의 기교와 이야기가 어우러지는지를 고려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신비와 기대를 첨가하는 거지. 그래야 손님과 함께 각자의 인생 맛이 담긴 술을 제조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뭘 마시든 운명에 달렸다는 거야. 고민은 향락의 최대 금기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음료 제조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아. 원하는 재료를 고른 후 쉐이커에 때려넣고 섞으면 끝이지. 바 안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져오도록 해. 결정했다면 다시 말을 걸어주게. 가봐 친구. 더 많은 수확이 있을 테니. 페나코니의 음료 제조가를 무시하지 마. 갤러거라면 더더욱. 저 친구는 마법을 부리는 게 분명해. 손님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까다롭든 그에 맞는 맛을 만들어내거든. 모처럼의 기회니 까다로운 문제를 내줘봐. 여긴 칩이 잔뜩 흩어져 있네. 며칠 전 북꽃 가문의 배우가 행패를 부리며 시오반과 다퉜는데 그때 떨어진 모양이군. 찰떡 같은 비유로군. 그나저나 이렇게 괴물이 득실되는 곳에 바를 열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시오반 언니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건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녀가 감탄할 만한 음료를 주문하지 않는 한 쉽게 듣긴 어려울 거야. 솔골레드야! 근데 아까 이 술집에선 솔골레드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흔들어 볼게. 탄산이 많네. 유통기한도 넉넉해. 그게 걱정 마. 좀 더 놔두면 괜찮을 거야. 이 바는 왜 솔골레드를 안 파는 걸까?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나? 음료 제조가의 금지겠지. 술집에 온 손님이 지천에 널린 음료를 주문한다면 너무 시시하잖아? 나도 커피를 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해. 히메코 언니 말이 맞네. 제법 많이 모았어. 이 정도면 충분하려나? 비켜! 시오바는 어딨지? 무슨 일이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나, 아미케 씨? 나쁜 꿈바는 음료를 마시러 온 손님만 환영해. 미안하지만 네 제안은 관심 없어. 하지만 너에겐 재능이 있단 말이야. 분명 모든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거야. 넌 태어날 때부터 이딴 허접한 무대가 아니라 붓꽃의 무대에 올라야 할 운명이라고. 나랑 함께하자. 우린 틀림없이 페나코니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가 되어 꿈세계 구석구석을 비추게 될 거야. 제발 부탁이야. 시오반, 네가 필요해. 보다시피 지금은 손님이 있어서 말이야. 2번 얘기하게 하지 말아줘. 좋아. 네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나도 여기 죽치고 앉아있을 거야. 탄산이 든 음료로 줘. 달고 얼음을 잔뜩 넣은 걸로. 잠시만. 뭐야? 저 사람이 계속 바에 앉아있으면 사건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 지난번에 보여줬던 시계 트릭을 또 사용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시오반이 내 부탁을 들어주기 전까지 날 쫓아낼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런 썰렁하고 허름한 바를 떠날 수 없다는 거지? 괜찮아. 시오반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 앉아 있을 거니까. 넌 시오반의 손님? 무슨 일이야? 시오반이 내 부탁을 들어주기 전까지 날 쫓아낼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런 썰렁하고 허름한 바를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다 망할 북꽃놈들 때문이야. 녀석들이 시오반을 몰아붙여서 이곳에 숨어 이상한 바를 운영하는 거지. 모두 계략이자 음모라고. 아, 이제 알겠어. 시오반은 돌아가기 싫은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녀석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였어. 내가 대신 치워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다고. 돌아가서 꿈의 주인에게 북꽃 가문의 죄를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면 시오반도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더 이상 일이 커지면 곤란한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런 썰렁하고 허름한 바를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정말 우습지. 우리의 인생은 두 개의 평행선과 같다는 걸 알면서도 시오반을 놓아줄 수가 없어. 난 소심하고 나약해서 빛나는 곳을 동경하면서도 정작 스포트라이트 아래엔 서지 못하고 있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날 이끌어줄 시오반이 필요해. 넌 시오반이 과거에 어땠는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 수많은 스타가 모여있는 북꽃 가문에도 그녀의 재능을 따라올 자는 없었다고. 알아. 시오반은 내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출세하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시오반이 그곳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야. 아직 갈 생각이 없나 봐. 아무래도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도대체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이런 썰렁하고 허름한 바를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시오반과 함께 무대에 오른 순간이 눈앞에 서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은은한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어. 어깨에는 화려한 리본이 걸려있고 코끝에는 진한 붓꽃향이 감돌지. 이건 꿀보다 더 달콤한 느낌이야. 난 이 광경을 수없이 봤어. 비록 꿈속이긴 해도 볼 때마다 푹 빠져들곤 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시오반을 저 세계로 데려갈 거야. 귀 기울여주는 낯선 손님, 그 아득한 꿈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건배하자. 너랑 대화하고 나니 기분이 영 말이 아니네. 여러 생각이 뒤섞여 속이 시원하면서 울고 싶기도 해. 어쩌면 조용한 곳에 가서 시오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이건 음료값이니 대신 좀 전해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아미키는 갔어? 아마 이게 그녀에게도 좋을 거야. 축제의 꿈이 매혹적이긴 해도 꿈은 꿈일 뿐 현실이 아니니까. 음료는 내가 살 테니 돈은 너희가 가져가. 준비가 끝나면 갤러거한테 가봐. 기다리느라 온몸이 근질근질 할 거야. 페나코니의 음료 제조가를 무시하지 마. 갤러거라면 더더욱. 저 친구는 마법을 부리는 게 분명해. 손님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까다롭든 그에 맞는 맛을 만들어내거든. 모처럼의 기회니 까다로운 문제를 내줘봐. 병에 담긴 이 액체색이 정말 영롱하지 않아? 라벨에 좋은 꿈 시럽 깊고 진한 맛이라고 적혀있네. 유통기한은 없고 제조일은 반 엠버 기원전? 이걸 마시고도 멀쩡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긴 한데 이건 좀...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시럽이 마음에 들어? 걱정 마. 여긴 꿈속이라 배탈 날 일은 없으니까. 오래 묵혀뒀으니 맛이 좋을 거야. 가져가. 너희처럼 귀여운 손님에게 딱이지. 그럼 저희가 가져갈게요.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음료 제조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아. 원하는 재료를 고른 후 쉐이커에 때려넣고 섞으면 끝이지. 바 안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재료를 가져오도록 해. 결정했다면 다시 말을 걸어주게. 재빠르네. 어디 보자. 흥미로운 물건을 잔뜩 찾아왔군. 어서 골라봐. 모든 음료는 맛이 전부 다르지. 보통 베이스의 맛이 첫인상과 맛의 여운을 좌우하는 법. 어떤 재료를 베이스로 선택할 건가? 페나코니에서 이것보다 달고 느끼한 재료는 없지. 하지만 요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은 이 맛을 좋아하더군. 베이스를 선택했다면 부재료를 선택할 차례야. 부재료는 베이스와 독특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잊지 못할 맛을 낼 수 있어야 해. 자, 부재료로 뭘 선택하겠나? 이건 최고의 강렬함을 자랑하는 부재료지. 내가 제일 좋아하기도 해. 세상을 떠나기 전 미하엘의 눈가주름은 칼에 베인 것처럼 섬뜩할 만치 깊었네. 그는 입을 달싹였지만 호흡이 너무 가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었어. 그날 밤 페나코니에 감돌던 이 냄새를. 미하일? 거의 다 끝났네. 이제 장식을 선택할 차례야.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뭐든 있으니 마음껏 골라봐. 용감무쌍한 대항자로군. 부디 그처럼 족쇄를 끊어낼 수 있길 바래. 자, 이제 다 됐네. 이 꿈속의 꿈으로 건배를 청하지. 깨어있는 자여, 죽음을 자초한 부모 세대를 위하여. 제법이네 갤러거. 여전한 실력이야. 어떤가? 다들 마음에 드나? 이 맛은 솔글레드보다 훨씬 다채롭네요. 층마다 맛이 뚜렷한 게 정말 걸작이네요. 어딘가 색다른 맛이 느껴져요. 맵고 시큼하면서도 묘하게 단맛이 나는 게 부재료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갤러거 씨,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난 답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 음료에 담긴 의미는 아주 간단하네. 좋은 꿈 낙원의 진정한 맛일 뿐이지. 그 진정한 맛이 미하일 씨와 연관이 있나요? 그러게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네가 그 가면의 우인 소녀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을 때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며. 그렇지? 아는 게 제법 많군. 역시 너희를 제대로 봤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겠어. 그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지. 물론 미하일의 이야기도 들려주겠네. 결론부터 얘기할게. 가족의 단서에 따르면 반디는 현지인도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야. 다시 말해 그녀는 진짜 미립국자였던 거지. 나 역시 그 소녀에게 속았어. 아무래도 이제 진짜 늙은 모양이야. 하지만 축제의 별에서 미립국은 흔한 일이고 조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지. 사건 이후 사냥개는 즉시 꿈 세계와 현실 양쪽에서 추적을 시작했어. 하지만 골치 아픈 비보만 전해 듣게 되었지. 그 소녀가 세상에서 증발했다는 거였어. 꿈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고 현실 그 어디에서도 몸을 찾을 수 없었지. 마치 처음부터 페나코니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네. 그렇다는 건 그럴 리 없어. 핵심은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그 소녀의 상황은 너희뿐만 아니라 사냥개 가문도 처음 겪는 일이야. 처음이라. 그러니까 페나코니에 죽음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미 들켰는데 숨길 게 뭐 있겠나. 겉보기에 화려한 도시에도 드러낼 수 없는 이면이 존재하는 법인데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말할 것도 없지. 이것만으로 가족을 의심하는 건 너무 순진한 행동이야. 좋은 꿈에 뜻밖의 죽음이 일어난다 한들 그게 뭐 대수겠어. 이렇게 희박한 사건은 극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야.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다면 우선 가족의 진짜 고충이 뭔지 알아야 해. 이제 그 미하일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 맞죠? 예리하군. 은하의 열차도 그 오르고를 받았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나? 꿈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보고 페나코니의 아버지인 시계공의 유산을 찾은 후에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군. 왜 웃으세요? 설마 직접 쓰신 거예요? 글솜씨가 제법이더라고요. 내가 사건 조사를 맡은 보안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나. 너희도 그 글을 가족이 남긴 게 아니고 발신인과 가족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눈치챘겠지?
아직은 추측 정도예요. 페나코니의 아버지와 실질적인 관리자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정확한 추측이야. 가족은 오래전부터 시계공을 적으로 여겼지만 시계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그가 만들어낸 상업신화 속에서만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냥개들이 잡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심도 깊은 질문을 할게. 가족은 왜 시계공이 외부에 우스꽝스러운 메시지를 보내 너희를 불러 모으고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긴 내버려뒀을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번 기회로 시계공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건가요? 이제 참나무 가문이 왜 무명객에게 조사를 부탁하면서도 비밀을 숨기려 했는지 이해가 되겠지. 그건 시계공이 꿈의 땅의 전설 같은 게 아니라 페나코니 분가 역사상 가장 알려져선 안 되는 오점이기 때문이네. 그자가 바로 꿈 세계의 모든 이변의 근원이기 때문이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계공이 바로 가족의 배신자 미하일이란 뜻이야. 자, 여기가 페나코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야. 시계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자료실 같은 곳에 갈 줄 알았는데 여긴 왜... 한 도시의 문화는 역사에 관한 가장 진실된 설명이지. 너에게는 오락공간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이 행성의 과거를 가둬둔 감옥으로 보여. 다들 페나코니가 컴퍼니의 감옥 행성이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죄수들은 이곳으로 이송되어 기억의 정원 대신 거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기억물질을 수거했어. 장기간 고농도의 기억물질에 노출된 탓에 감옥에는 특이 현상이 생겼지. 수많은 개인의 꿈 세계가 얽히면서 사람들은 꿈에서 만나 현실처럼 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좋은 꿈도 예외는 아니었지. 결국 꿈 세계도 끝내 사람들의 현실 속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한 죄수의 인도하에 변방 감옥은 컴퍼니의 족쇄를 끊어내며 자유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지. 그자가 바로 한우 형제야. 꿈세계 마을의 대장이며 피스메이커이자 약자들의 영원한 동료지. 역사는 언제나 승자에 의해 기록되지. 하지만 예술적으로 가공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시계소년이 페나코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캐릭터들은 좋은 꿈 마을뿐만 아니라 머나먼 과거에 살고 있어. 그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주변에 사냥개 가문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조금 전 썬데이 씨가 친히 봉쇄령을 내렸다더군. 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지.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용의자를 쫓을 때도 이렇게 열심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됐어. 안에 사람이 많으니 그냥 밖에서 얘기하지. 조용한 곳에 가서 계속 얘기를 나누자고. 여기가 좋겠군. 시야가 좋아. 시계 소년을 볼 수도 있고 말이지. 만약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현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시계소년에 대응하는 건 분명 시계공일 거예요. 그는 한우 형제의 동료이자 좋은 꿈 마을 초기 멤버죠. 그렇다면 과거 시계공도 직접 그 전쟁에 참가했고 아스다나 편에 섰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주 거대한 독립전쟁이었어. 가면의 우인부터 무명계, 허구 역사학자, 비애의 연극인,
흉조 선봉까지. 한우누는 동료와 천혜에서 온 손님들의 도움으로 전쟁을 평정했지. 물론 그 중엔 훗날의 시계공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시계공이 수백 년 동안 살았다는 건가요? 몰라. 미하일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이미 시계공이었어. 어쩌면 계승된 칭호일지도 모르지. 보안관님, 대체 몇 살이세요? 13살이네.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한우누는 변방 감옥을 해방시켰지만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떠나고 말았네. 제한된 자원과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외부 세력,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각 수감도. 아스다나의 미래는 여전히 위태로웠지. 과거의 시계공이 감옥을 화려한 축제의 별로 만들기 위해 가족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전까진 말이야. 덕분에 페나코니는 지금의 이름을 얻고 뭇별을 향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어. 페나코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하지만 아까 분명 시계공이 가족의 배신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그와 동료라면 보안관님도... 난 동료가 아니라 그자의 수많은 아이 중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배신자인 건 사실이지. 배신의 대상이 가족이 아닌 미하일일 뿐. 뭘 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배신이었지. 한땐 내게도 너희처럼 친한 동료가 있었어. 우리는 페나코니를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참나무 가문은 오히려 우리를 불의에 빠뜨렸지. 늙은 미하일은 더 이상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 우리는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 화합의 배신자가 되었지.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지만 말이야. 그들은 겉으로는 시계공의 명성을 떠받들었지만 뒤에서는 그를 모욕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지. 진짜 배신자를 찾아 배후자를 끌어낸다면 페나코니의 화합도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우린 졌어. 오랜 세월 탓에 꿈의 땅은 이미 많은 영향을 받은 상태였고 끝없는 추격전에 지친 나는 결국 포기했지. 상갓집 개처럼 말이야. 가족은 나를 다시 받아준 후 보안관이라는 직책을 내렸어. 겉보기엔 용서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었지. 그 이후 난 동료 그리고 내 과거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 그리고 미하일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구석진 곳에서 죽었다더군. 그 순간 과거의 페나코니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았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지만 사건이 그리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계공의 이름을 계승한 누군가가 음지에서 가족에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말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계공의 칭호를 계승받은 자는 단 한 명일 거야. 정말 애석하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심지어는 그가 사람인지 꿈속을 떠다니는 미하일의 유령인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군. 이제 이해가 돼? 너희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준 건 그 소녀의 죽음이 분명 시계공의 유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짙은 안개 그 끝에서 우리는 각자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게 미하일의 유령이 꾸민 짓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날 무시하는 녀석들은 호텔을 한 3바퀴쯤 돌 수 있을 정도로 많지만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그가 죽었으니 또 한 명 줄어들었겠군. 내가 아는 건 전부 얘기했어. 이 늙은 개에게 눈길을 준 것에 대한 보답쯤으로 생각해. 스튜디오 쪽에 무슨 일이 생긴 듯하고. 이만 가보지. 행운을 빌어. 정말 아이러니해. 페나코니 입국을 거부당한 오늘날의 미리국자들과 수 엠버 기원전 개간자로 추앙받던 꿈을 쫓는 여행객들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고. 갤러거 씨는 역시 사연이 많은 분이었어. 반디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지만
갤러거시 덕분에 시계공의 진짜 정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꿈과 죽음, 그 이면에 숨겨진 세력 투쟁에 관한 의문이 풀렸어. 맞아. 갤러거시는 진짜 배신자가 따로 있고 참나무 가문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 그건 반디 씨가 그 유산 때문에 비극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정보와 일치하는 대목이야. 이로써 어벤츄린 씨가 아케론 씨를 아무 근거 없이 지목했다는 걸 한층 더 확신하게 됐지. 그렇게 시계소년이 좋아? 그건 애니메이션 캐릭터일 뿐이지 실존 인물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너한테만 보이는 시계소년도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네.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추측이 더 자세히 알아볼 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 웰트에게 연락해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물어봐줘. 동료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나? 일상적인 연락일세.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니 우리도 서두르는 게 좋겠군. 조금만 더 가면 아침 있을 공간 깊은 곳에 도착할 걸세. 오늘 길이 너무 순조로웠어. 철옹성 같은 가족의 주둔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야. 우선 연락책이 있는지 찾아보지. 이상하군. 이렇게 거대한 저택에 손님을 접대하는 집사조차 없다니. 돌발 사태로 공석이 생긴 것인가? 문이 열려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군. 조심히 들어가 보세. 잠깐. 화이트로 내 기운을 숨겼으니 발각될 가능성이 줄어들 거야. 은하열차는 가족에게 협조 중이지만 내가 이곳에 나타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그렇군. 아주 흥미로운 기술일세.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저 모형판 속 모형은 황금의 순간일 거야. 가주들은 이 모형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논했을 걸세. 다른 곳과 달리 못 보던 발자국이 2개나 있네. 얼마 전 외부인이 이곳을 지나간 것일지도 모르겠군.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다른 사람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지만 순찰용 밈을 많이 배치해뒀군. 몸으로 이름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마음껏 써. 조금은 성의 있군. 신경 쓰지 마.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내가 쏠게.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몸으로 이름을 사라지게 잘 자.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어린. 마음껏 써. 몸으로 이름을 사라지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조금은 성의 있군. 신경 쓰지 마. 내가 쏠게.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잘 자. 몸으로 이름을 사라지게 마음껏 써.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어린. 내가 쏠게.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몸으로 이름을 사라지게 잘 자.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조심. 조금은 성의 있군. 신경 쓰지 마. 마음껏 써.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몸으로 이름을 사라지게 녀석의 기사 뭔가 떨어진 듯하군. 이건 쪽지? 집사가 다른 하인에게 남긴 지시사항인가 봐. 아침 이슬 공관 직원이 다른 임무에 배정된 모양이네. 게다가 이 일은 로빈 씨가 죽기 전부터 진행됐을 터. 아마 조화의 축제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일 걸세.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가족의 금지 구역이라면 후방 대기 인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나? 누군가 일부러 그들을 따돌렸다는 뜻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흘러라 과거의 칼날이여.
이곳엔 아무도 없군. 아무도 없으니 편하게 살펴보자. 최대한 내게 가까이 붙어줘. 그래야 당신도 화이트로 덮을 수 있을 거야. 동료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걸 잊지 마.